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군을 포방부라고 폄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10위권 안에 든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군사력 성장에 대한 희망적인 지표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10위권 내에 포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수많은 국가들 중에 10위 안에 포함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경제와 국토가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불과 70여 년 만에 선진국과 강대국에 올랐다는 건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번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선정한 군사력 순위에서도 그 진가를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육군 중심이라고 비판받던 우리 군이 공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는 2006년부터 무려 17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지만 공신력을 기대하기엔 힘든 기관입니다. 심지어 GFP는 자문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주관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군사력에 있어 순위를 집계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일례로 미국 CIA는 일찍이 2007년을 기점으로 순위 발표를 멈춘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GFP가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가 전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GFP의 순위를 인용하고 다양한 매체들은 자체적인 평가와 비교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GFP가 자주 인용되는 건 60여 개에 달하는 항목과 통계 요소가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발표된 2023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145개국 중 종합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력지수는 0.1505인데요. 0.0에 근접할수록 가장 완벽한 재래식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지수가 1.0 이하인 나라는 59개국뿐인데요. 대한민국처럼 국토 면적이 작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0.1505를 기록했다는 건 불가사의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강력한 군사력에 한몫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입지 조건인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초강대국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얽힌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대륙 진출로에 북한이라는 차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극단적인 총력전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즉 휴전이라는 특수한 전제 조건과 상대국의 틈바구니에 시달려온 역사로 인해 늘 아슬아슬한 수준의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사력이라는 방화벽으로 전쟁의 불씨를 막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육군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력을 자랑합니다. GFP 통계 기준 지금 즉시 적진의량에 출격할 수 있는 전차만 무려 1865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차의 스펙 세대 구분 상관없이 단순 숫자만 따져도 세계 10위권인데요.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 보유량은 2472대로 세계 3위, 견인포 보유량은 4541대로 전체 포병 전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또 다연장 로켓 현역 물량도 465대로 세계 12위에 달합니다. 그나마 다소 약세인 부분은 해군으로 총 157개의 함정을 보유해 세계 19위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앞으로 중형 항모 건조가 계획 중인 만큼 반등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게다가 막강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해상에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하게 군용기를 기준으로 공군의 규모로만 따졌을 때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 2대를 제치고 전세계 7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항공기의 대수로만 순위를 매긴 것이기에 정확하게 공군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 북한 공군이 6위를 차지했으니 말이죠. 때문에 규모뿐만이 아닌 몇 세대 전투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전투기 외에 지원 항공기를 얼마나 보유했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진정한 공군의 전투력을 측정한 결과 대한민국 공군은 프랑스, 영국의 뒤를 이어 9위를 차지했습니다. GFP는 대한민국 공군의 F5와 F4는 F16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T-50 골든이글을 개발했다. T-50 골든이글은 매우 뛰어난 고등훈련기이며 다목적 전투기로도 변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9위라는 순위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에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KF-21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뜻 아직 전력화까지 한참이 남은 KF-21 보라매를 우리 공군의 전력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KF-21이 현재 수십 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장분리 시험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GFP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군용기 대수는 898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 공군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전투기는 F-16PBU, KF-16, F-15K, FA-50을 통틀어 235기를 보유하고 있고 4.5세대 전투기로는 KF-16의 성능 개량형인 KF-16U 5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5세대 전투기로 F-35A 3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 중 235기의 차세대 전투기를 2030년이 되면 60기로 대폭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4세대 전투기 180여 대는 어디에 버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우리 공군은 4.5세대 전투기 KF-21의 전력화에 맞춰 4세대 전투기들 대부분을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F-16PBU는 KF-21 블록2 전력화 시기에 퇴역시키고 132기의 KF-16과 F-15K 59기 전량을 개량해 2032년까지 총 261대 4.5세대 전투기를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16은 신형 A사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장비, 향상된 조종 시스템을 갖추어 미국의 F-16V에 준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F-15K 역시 2024년부터 미국의 최신 개량형인 F-15EX와 동급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5세대 전투기인 F-35A 40기 추가 도입이 결정되었고 KF-21 블록3는 5세대로 개발되어 배치될 예정이기에 대한민국 공군은 질적으로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도약을 이루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 부족하다 비판받았던 지원항공기 역시 추가로 도입하여 아시아에선 중국과 러시아, 일본 공군을 상대한다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막강한 공군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껄끄러운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순위와 분석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국은 군사력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전력지수는 0.072를 기록했는데요. 단 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은 미국과 대립하면서 13년간 국방비를 9배나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땅이 넓은 만큼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가장 핵심 자원인 인력을 이용해 세계 경제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위 규모 면에서는 세계 1위가 부럽지 않은데요. 우선 공중전력을 급격하게 증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전투기 엔진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제니12이 제대로 된 5세대급 전투기인지 의심되고 있기에 환골탈태한 한국 공군이 밀릴 거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군이 강력한 힘을 가지기 위해선 뛰어난 전투기와 함께 뛰어난 파일럿이 필요한데 중국 공군에 낙후된 훈련 체계로 인해 중국 파일럿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군은 전통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고 훈련 시나리오와 임무가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공군은 훈련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려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 공군의 아군기 및 타군과의 정보 공유, 지상의 지휘 통제 체계와 조종사자 율권 등의 고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 전체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력 지수는 0.1711인데요. 일본은 2020년부터 줄곧 5위를 지키며 대한민국보다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올해 8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상비군이 고작 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2%에 불과한데요. 자위대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병력 부족도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사상 노각이던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것도 순위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746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차세대 전투기 F-15J 200대, F-2 9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F-35A 30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147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시아에선 가장 많은 5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항공자위대 파일럿들의 질적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전투기만 무작정 늘려나간다고 다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해외에 수출된 F-35 전투기 중 최초의 추락 손실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했었는데 사유는 자위대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10명이 탑승한 자위대 헬기가 오키나와 상공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이 헬기에 자위대 8사단 사단장이 탑승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바다에서 헬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어 추락이 확인되었고 헬기에 탑재되어 있던 구명용 보트도 접힌 상태로 발견되어 추락 후 사용할 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인 전력과는 다르게 일본 항공자위대는 셀 수 없이 많은 빈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겁한 전 세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군비 확장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결과물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2023년의 군사력 순위에 여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F-21이 전력화와 더불어 차후의 5세대, 6세대로 개량이 거듭되면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공방어의 차원에서 더욱 든든하고 가슴 뿌듯한 광경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